안녕하세요. 명랑세린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편을 준비했습니다.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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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도 하랴 아이도 키우시느랴 바쁘시고 귀찮으시죠? 그럼 그냥 아이를 냅두세요. 아이들은 스스로 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도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잠깐! 꿀팁이 궁금하지 않으셔도 클릭하셨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저의 소중한 시청 시간. 초등학교 4학년은 함께 공부하기가 꿀팁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책상에 앉아서 아이가 공부할 때 옆에서 함께 뭔가 다른 공부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초등학교 강의를 나가다 보면 4학년 학생들이 정말 말도 잘 듣고 대답도 잘하고 필기도 정말 꼼꼼히 잘하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제 뒤돌아봤어요. 선생님, 제 장난쳐요. 선생님, 뒤에서 자꾸 밀쳐요. 하면서 저한테 20명의 학생이 있으면 거의 20명이 다 뭔가를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얘들이 왜 이러나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4학년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때래요. 그래서 특히 자기의 도덕적 기준이 높은데 현실의 도덕적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답니다. 부모나 교사가 불합리한 언행을 하면은 또 친구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뭔가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면 이르게 되는 거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아이한테만 야 공부해라 해놓고 부모님이 공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나만 공부하라고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학년 때는 슬슬 사춘기가 피어오르는 시기예요. 안다 모른다 대답하지도 않고 뭔가 귀찮아하는 시기가 슬슬 시작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은 아이가 한 공부 계획과 또 그 공부한 내용을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엄마 나 오늘 이거 공부할게 라고 했을 때 어이구 그렇구나 열심히 해 착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아이가 다 했다고 하면 그때 그래 엄마 궁금한데 한번 보여줄래? 하시면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이나 계획 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무한히 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필기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뭐랄까요? 제가 6학년 강연을 가보면 아이들이 대답도 안 하고 그래 네가 나를 웃겨봐라 이런 조짐이 슬슬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한테 억지로 필기를 하게 하고 뭔가 자율성을 빼앗는 그런 지시를 하면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꼭 노트에 필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많이 주시면 돼요. 엄마 나 필기하기 싫어 귀찮아 라고 했을 때 야 기록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면 아이들 안 듣거든요. 그래?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계획 세우면 좋을까? 질문하시고 아이가 엄마 나 뭐 앱을 이용해서 그 앱 플래너에다 작성해 볼래? 나는 그냥 컴퓨터 메모지에 할래? 그래 네가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 대신 공부 계획을 하는 건 잊지 않아야 해. 라고 당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생 되었습니다. 여러분 덜덜덜덜 무섭네요. 우리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정말 냅둬야 될까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때는 아이의 마음에 집중해 주셔야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서는 가장 후배인 학년이 되면서 약간 위축이 되기도 하고 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선배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중학교 1, 2, 3학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들끼리는 한 학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목 선생님들이 다 다르시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시기라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느꼈던 감정을 끊어내고 오후 공부 시간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이 원천은 늘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실수하고 와도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잘할 수 있다.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면서 저에게 막 자신감을 불러넣어 주셨어요. 요즘에도 제가 유튜브 시작하니까 늘 봐주시고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거든요. 이 나이 먹어도 부모의 칭찬에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 사춘기의 여린 마음을 부모님들이 잘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기대꽃이 필요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정말 북한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냐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신체적으로도 막 급성장하고 뇌도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로해 할 수 있어요. 잠을 많이 자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도 많고 막 멍 때리는 친구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려면 아이들이 공부 내용의 맥락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지식이 아이들에게 제시돼도 아이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성인의 뇌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맥락 안에서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한 선생님께서 이런 상담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세린아, 공부를 할 때 일단 목차부터 봐. 그러면 대단원 있고 중단원 있고 소단원 있지? 그리고 그 소단원 아래에 있는 제목들을 잘 읽어봐. 그렇게 먼저 큰 맥락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핵심 내용들을 먼저 파악해. 그런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의 기억이 훨씬 더 잘 활성화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 무조건 목차를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억을 돕는 학습 방법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멍 때리지 않고 졸지 않으려면 살짝 예습을 하고 가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예습을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뭔가 문제집도 다 풀어서 내용을 전부 알고 가는 게 예습이 아니라 쓱 내용을 훑어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예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르는 단어에 익숙해지면 수업 시간에 갔을 때 새로운 내용이라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습과 맥락을 잊지 마세요. 중3입니다. 이때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되는 것을 앞두고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제까지 공부해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을 대비할 수 있을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는 큰 벽이 앞에 놓여 있잖아요. 아이들이 걱정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 걱정보다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때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면 사실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은 중학교의 기초를 탄탄히 밟고 온 친구들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3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혹시 중1, 중2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중1, 중2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요. 수학은 단계별로 학습이 심화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수학을 모르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때 공부의 양을 늘리고 공부의 내용은 복습 위주로 하는 게 꿀팁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 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습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전문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이의 성향에 맞게 학원에 가든지 과외를 하든지 아니면 인강을 듣는 것으로 자기가 모르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외도 해보고 학원도 다녀봤지만 학원이 훨씬 잘 맞아서 어머니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였는데요. 혼자 1대1로 공부할 때는 경쟁심도 생기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학원에 가면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 친구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내향형이었던 저희 언니는 과외가 훨씬 더 잘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선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1대1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더 집중이 잘 됐다고 해요. 자기주도 학습을 설계할 때도 아이의 성향과 또 아이가 원하는, 선호하는 그 방식으로 전문가를 붙여주시면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 시기별로 부모님이 도와줘야 할 방법들이 정말 다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귀찮으시면 그냥 냅두시는 거요. 아이는 스스로도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명랑하세요. 안녕! 그럼 그냥 아이를 냅두세요. 아이들은 스스로도 잘 크니까요.